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S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설립된 LS전선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케이블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 생산,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해저 케이블이 포함된 전력 케이블 영역, 통신 케이블인 광 케이블 영역으로 나뉩니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 전선 영역에서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탄소 배출량 제로를 향해 간 추세와 LCOE의 하락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그 중에서 해상 풍력은 토지의 제한이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같은 부분에서 육상 풍력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성장성만으로만 보면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해상 풍력 발전의 건설에서 비용의 32%가 바로 송전과 전선 분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해상 풍력 1기가와트를 설치하는 데에 전선 분야에서만 3.6억 달러가 들어가는데요. 2030년까지 10년간 전 세계에 205기가와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앞으로 전선 시장은 총 73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해저 케이블 시장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넥상스나 프리즈미안, ABB 같은 업체들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80% 이상을 싹쓸이하는 시장으로 유럽 업체들의 동무대였는데요. 2009년 당시 LS전선이 3,300억 규모의 진도 제주 122km짜리 해저 케이블 사업을 따내면서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진입을 했고, 현재는 프랑스의 넥상스,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일본의 스미모토를 비롯해 한국의 LS전선까지 빅4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LS전선은 2009년 진도 제주의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2001년 미국의 뉴욕주 동부 롱아일랜드와 캡트리 아일랜드 간의 전력 공급 사업을 LS전선이 맡았는데,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에 해저 케이블을 수출한 것으로는 최초였습니다. 또 최근 2020년 5월에는 네덜란드 해상폭력단지 두 곳을 연결하는 1342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따냈으며, 대만, 싱가포르, 바레인 등에서도 수주를 따낸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유럽에 수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지난 100년간 해저 케이블 시장을 거의 장악했던 곳인데요. 그런 유럽에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점으로 보아 유럽에서도 LS전선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유럽 업체들의 100년 해저 케이블 역사를 단 10년 만에 따라잡은 것일까요? LS전선이 집중한 것은 내구성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한번 설치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용 연한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LS전선은 내구성에 누구보다 집중했습니다. 또 100km 이상의 전선을 생산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10km짜리 단거리 해저 케이블로는 유럽 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고, 중국 업체에게 쉽게 따라잡힌다는 선제적 판단과 5G 인프라 구축 같은 국가 간 통신망 연결의 수요를 고려해서 100km가 넘는 해저 케이블을 생산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요, 지배구조 부분에서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배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회사인 주 LS 산하에 전력기기 송배전 등 사업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전선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LS 전선, 케이블에 들어가는 전기동 등 금속 사업을 하고 있는 LS 니꼬동 재련, 트랙터, 사출 성형기, 전차 궤도 등 사업을 하고 있는 LS 엠트론,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 LS 글로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LS IND가 있는데요. 이 LS 전선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LS 전선의 자회사인 LS 전선 아시아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쪽만을 주로 담당하는 자회사라서 이곳에 투자하기는 애매해 보입니다. 만약 해저 케이블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그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LS전선의 상장 가능성이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 그 전까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LS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LS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해저 케이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의 이슈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실제로 LS의 주가는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LS에 투자했을 경우 구리 가격이나 자회사의 실적도 같이 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LS의 주가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생각되네요. 다음은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새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통행세 수취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코동 재련 회장, 구자업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해저 케이블 시장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해저 케이블을 선박에 실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턴테이블을 공정과 선박에 설치한 후 팽이 줄을 감듯 케이블을 배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해저 케이블을 배에 싣고 매설 지점으로 이동해 수중 로봇이 바다 밑에 케이블을 매설하는데요. 매설 작업에서 예상치 못한 안반이 나타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계획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LS전선의 진도 제주 매설 사업에서는 바닷물이 탁하고 조류가 강해 공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상황에 8월 들어 태풍 덴무까지 한반도로 향하며 포설선이 조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영진은 포설선 철수를 결정했었죠. 진도에서부터 깔아오던 17km의 해저 케이블을 포기해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설 도중 작업이 중단되면 중간에 끊어버리는 케이블을 통째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 업체의 기술력을 판가름짓는 최대의 관건은 케이블 연결 노하우입니다. 이때 실제 한 가닥 케이블처럼 연결해야만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연재해로 케이블을 한 번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케이블이 끊어진 부분을 다시 잇기도 하는데 이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이처럼 매설 작업에서의 변수는 리스크로도 볼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선 진입장벽으로도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도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 수주 소식입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해상폭력 시장인데요. 대만은 정부 주도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5기가와트의 해상폭력 단지를 건설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5%에서 50%로 늘릴 계획인데요. 이는 매년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발전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1라운드, 2라운드에서 LS전선이 해상폭력용 초고압 해저 케이블 5천억 원대를 독점 수주했습니다. 또 3라운드에는 1조 원대의 발주가 예상되는데 앞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독점 계획을 떼냈던 LS전선이 3라운드에도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입니다. 최근 LS전선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해상폭력 사업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양사는 해상폭력 단지 사용, 전검사 표준화, 해저 케이블 안전기준 확보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전선 공시에 따르면 LS전선은 우리나라 전선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3위인 가온전선도 LS전선의 자회사라서 사실상 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해저 케이블 사업의 수혜는 LS전선이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센터용 버스덕트 신제품을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덕트는 수백 수천 가닥의 전선 대신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회사 측은 데이터 센터는 5G 통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버의 이동이나 증설 등이 중요해졌고 대규모 전력 소비도 골칫거리였다며 LS전선이 데이터 센터용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외산 제품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구실가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해상폭력시장 관련 회사인 LS전선과 L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분석해서 올릴 예정이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